술집에서 잠시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전화기 진동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프 전화였지만 저는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며 난리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와이프와 약속한 시간에 못 들어가게 되어 미안하면서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놀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건데 혼자 집에 들어가기엔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2차, 3차 계속 달리며 어느덧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포기한 건지 잠들었는지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았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저는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독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필름이 끊기기 직전까지 마셨던 것 같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자 우리는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들 술을 좋아하고 둘 다 이혼한 친구라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들 주량에 따라가다 힘이 들었던 저는 정신 좀 차릴 겸 세수하기 위해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거울을 보며 세수를 하고 있는데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남자 화장실에 들어온 것 같았는데 남자 소변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긴 공용 화장실이라 없는 건가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동창이 들어왔습니다. 비틀비틀거리며 자기 몸을 잘 가누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화장실 바닥에 넘어졌는데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창을 화장실 칸 안에 앉히려고 일으키려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넘어지며 셔츠 단추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속옷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 때리며 한참을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지 나쁜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밖에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려 급하게 칸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녀와 저는 비좁은 화장실 칸 안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속옷이 보이는 그녀를 보니 나쁜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에 만취해 옷이 터진 여자 동창을 내 어깨에 기대게 하고 화장실 칸 안에서 한참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혹시라도 그녀가 깨어나면 오해할까봐 터진 옷을 정리해 주려고 하는데 민감한 부분에 뭔가 느껴졌는지 눈을 서서히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표정은 알 수 없었고 순간 범죄자로 몰릴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저보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더니 좋은데 가자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동창의 터진 옷 속 몸을 봐서 이미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나는 어떻게 하면 집에 안 들어갈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아있던 남자 동창 집에서 잔다 하고 여자 동창과 모텔을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나는 밖으로 나가 남자 동창과 둘이 셀카를 찍었고 와이프에게 장문의 카톡과 함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와이프는 화가 많이 났고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은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기 위해 큰 도로로 나갔습니다. 잠이 든 여자 동창을 부축하고 있던 나는 택시 한 대가 서자 남자 동창에게 내가 이 친구를 바래다 주겠다 하고 여자 동창과 둘이 택시에 먼저 탔습니다. 그리고 우린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로 가는 동안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 작살나는 건 아니겠지 하며 걱정도 되긴 했지만 와이프가 아닌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갖는다는 생각에 흥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했고 옆에 있는 여자 동창을 보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녀를 침대에 눕혔고 이 친구가 얼마나 취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말을 걸면서 건드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눈을 감은 채 말도 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고민이 많이 되긴 했지만 말도 하고 움직이게 한 그녀도 동의했을 거라 판단하고 친구의 겉옷을 벗기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새벽에 와이프가 잠도 안 자고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어지면 또 오고 끊어지면 또 오고 계속 울려댔습니다. 그 소리에 여자 동창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곤 저를 빤히 쳐다보며 전화를 받으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저는 그 신호에 조심히 전화를 받았고 와이프에게 자고 있으니 내일 통화하자고 대충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포기한 듯이 알았다고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화가 많이 난 와이프에게 사랑한다 말하며 내일 아침에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와이프가 화가 많이 나서 걱정됐지만 결혼 생활 5년 동안 한 번도 실수가 없었던 저를 내일 아침이면 용서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와 여자 동창은 말없이 눈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도 이 상황을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씻기 시작했고 동창도 모텔 가운으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씻고 나오자 그녀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그동안 저는 진짜 잠자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와 결혼하고 처음으로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갖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떨리고 흥분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고 다음날 일찍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와이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어디 갈 사람이 아닌데 저는 와이프가 많이 화가 나서 일어나 달래주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전화해도 와이프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됐지만 곧 돌아오겠지 하고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TV 옆에 있던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켜져 있던 컴퓨터가 신경 쓰였던 저는 컴퓨터를 끄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모니터에 이상한 지도 같은 화면이 보였습니다.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새벽에 저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캡처했고 마지막 화면엔 정확하게 모텔에 있는 저를 캡처한 화면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새벽에 모텔에 있을 때 온 와이프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와이프의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여행용 가방도 사라져 있더라고요. 와이프는 자기 짐을 챙겨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와이프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중간에 전원을 껐는지 갑자기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방안을 여기저기 뒤지다가 와이프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이혼하자 이 한마디만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미쳐버릴 것 같았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의 전화까지 받고 여자 동창과 그런 짓을 했다는 생각에 죄책감과 창피함이 밀려왔습니다. 친정에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텔에 혼자였는지 둘이였는지 와이프는 그것까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술에 취해 친구 집인 줄 착각하고 모텔에서 잤다고 해볼까. 아침에 일어나서야 여기가 모텔인 줄 알았다고 해볼까. 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기 위해 여러 궁리 끝에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남자 동창에게 전화에 입을 맞추고 알리바이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꺼져 있는 와이프 전화기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순간 여자 동창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보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안 괜찮다고 하고 나중에 전화하자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장문의 문자를 와이프에게 발송했습니다. 문자를 보고 또 봐도 저의 알리바이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이제 큰 목소리로 와이프에게 우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정에 전화할 용기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여자 동창이 나 때문에 이혼하는 거냐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어제 저의 와이프를 만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모텔에서 나와 집에 가는데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말을 걸더랍니다. 그 사람은 둘 다 소송 걸 거라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순간 제 와이프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위치 추적을 하고 모텔 근처까지 왔다가 더 이상의 위치는 확인할 수가 없어 주변을 서성였었나 봅니다. 그리고 모텔에서 나오는 저희를 발견하고는 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녀를 따라가 말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할 거라 생각했던 저의 알리바이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모든 걸 체념하기 시작했고 인터넷에 접속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의 방법은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포기한 채 와이프와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긴 소송 끝에 우리는 6개월 만에 이혼을 하였고 저는 지금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뒤로하고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했던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충실하고 그러지 않을 거면 결혼은 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충실하자. 이 말이 많이 와닿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실수 없이 오래 가길 바라겠습니다.